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정오입니다. 저는 몇 번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요새는 또 거기 무슨 공식 문서에 계엄이란 말이 빠져 있고 피국 대비 계획 이렇게 적혀 있다고 또 새로운 발표가 어제 나왔는데, 어쨌든 이른바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황당한 이 수사에 대해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지금 당시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체류 중이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한국에 있는데 왜 공개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몇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두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문건을 만든 사람들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입건까지 됐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계속 측근을 통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한마디로 코미디 수준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나서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치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죠.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반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간접적인 반박, 그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본인이 얼굴을 걸고 인격을 걸고 나와야 국민들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이미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그 문건 작성에 대한 재판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맞춰가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많고, 언론은 훨씬 몇 걸음 더 앞서 나가가지고 촛불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려고 했던 무슨 음모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조현천, 한민구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주는 언론은 조선일보, 문화일보 정도입니다. TV조선. 이러면은 아무리 진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진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에는 반드시 뭘 하나가 덧붙여져야 됩니다. 그게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 없는 진실은 그냥 푸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큰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군인이었어요. 군인으로서 최고직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특히 한민구 장관은 할아버지가 의병,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옷을 벗었다고 해도 군인이라는 신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건다는 것은 거창하고 진실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진실. 안보라고 해도 그것이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사람이고, 살 만큼 살았고 누렸던 영화는 대통령 다음이고, 그렇다면 명예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명예롭게. 그것이 오래 사는 길입니다. 오래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계속 한민구, 조현천 두 사람의 억울한 처지를 변호하는데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오늘 저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보식 칼럼,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 기자가 쓴 제목이 무인답지 않은 전직 국방장관과 장군입니다. 군인 보고 무인답지 않다는 것은 큰 모욕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공경에 처했을 때 가장 잘 드러난다. 보수 진영 인사들에게는 희생과 숙명의 미학이 없다. 우파에 미학이 없다는 말을 저도 가끔 합니다만은, 이 미학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관이 걸리고 운명을, 여기 숙명의 미학이라는 좋은 말을 썼는데,
운명에 맡기는 거죠. 운명에 맡기는 거. 운명에 맡기면서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금 한민구, 조현천 두 사람은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 국군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묵을 하면은 죄 지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죄 지은 사람. 물론 짐작은 갑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군검찰, 민간검찰 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사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미리 해가지고 가면은 불이익을 당한다. 별건 수사까지 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약해지는 거죠. 또 지금 자신을 뒷받침해주는 뭐 부하도 없을 것이고, 적대적 언론이 계속 노리고 있을 테니까, 이럴 경우에 바로 운명에 맡기는 거죠. 운명에 맡기는 거죠. 좋은 나라에서 그만큼 살아왔으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운명에 맡기는 겁니다. 또 지은 죄가 없잖아요. 떳떳한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드러난 일로는. 조현천 전 사령관은 미국에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평생 군인으로 자존심을 갖고 살았고 쿠데타라는 걸 생각도 해본 적 없는 나를 내란 수괴죄로 몰고 가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로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기자들에게 정리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민구 장관은 사석에서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기무사 문건 문제만 아니라 현 정권의 안보 정책에 할 말이 많다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사람이 하는 처신은 그 행동이 계산으로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자신의 생각을 의미 있게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억울한 사법 처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로 이것이 숙명의 미학, 자기의 운명을 던져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해가지고 동정은 받지만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거하고 똑같은 전철을 지금 한민구, 조현천 두 사람이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보식 기자는 사회부 부장 출신이고 해서 아주 팩트 파인딩에 철저한 기자니까 이 사람이 쓴 내용은 대충 믿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그 상황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재밌네요. 재구성한 겁니다. 필자는 최보식 기자입니다. 취재한 바로는 기무사 개헌 문건이 만들어진 상황은 이렇다. 지난해 2월 중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장관실에 들어섰다. 특별하게 보고할 안건이나 용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민구 장관이 대화 상대로 불렀다고 한다. 화제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옮아갔다. 헌재의 탄핵 결정이 3월 10일 전후 나올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보고받고 있다. 대통령의 향후 운명은 군에서도 최고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 장관과 기무사령관은 어떤 정보에 근거했는지 모르나 대통령 탄핵은 기각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런 결정에 대한 불복이 폭동으로 번질지 모를 상황을 걱정했다. 이미 야권 대선 주자인 문재인 씨가 기각 판결을 내리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둘 사이에 대화가 이어졌다. 기각 결정이 나면 촛불 시위가 격화되고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텐데 경찰력으로 막을 수 있을까? 우리 쪽에서 한번 대비책을 만들어 볼까요? 뭐 그렇게 해보게. 보름쯤 지나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 8쪽짜리 서류를 들고 왔다. 장관은 앞부분을 훑어본 뒤 보관해 두거라며
보관해 두게라며 되돌려 주었다. 장관에게는 이것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된 상황의 전부였다. 그는 67쪽의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보지도 못했다. 어쨌든 탄핵 심판은 인용 결정이 났다. 촛불 군중이 정부를 뒤집을 혁명의 이유가 사라졌다. 세상은 잠깐 소론했을 뿐 폭동 사태는 없었다. 국가 상황에 대비한 기무사 문건은 소용이 없었다. 기무사령관은 전역하면서 나중에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이 문건을 참고할 수 있으니 보관해 두라고 했다고 한다. 그 문건에 불법적이고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파기했거나 들고 나왔을 것이다. 지금 와서 이런 문건이 내란 음모나 쿠데타 미수의 엄청난 증거물처럼 됐다. 이런 경우를 기자의 언어로는 과포됐다고 말한다. 과대포장됐다는 뜻이죠. 뭐 이게 저도 상황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시위대는 기각되면 혁명하겠다고 하고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은 인용되면은 내전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요사이는 언론이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뭐 쿠데타 계획이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촛불 시위대가 폭력화해가지고 경찰력을 무력화시키는 정도의 비상 상황을 초래했을 때 그때 계엄령이 검토되는 겁니다. 촛불 시위를 진압한 게 아니고 폭도화된 촛불 시위를 진압한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촛불 시위를 겨냥했기 때문에 나쁘다고 한다면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촛불은 법 위에 있느냐? 촛불만 들면은 불을 질러도 진압해서는 안 되느냐? 촛불이 면죄부냐? 폭도화된 촛불 시위대는 진압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논지가 그렇습니다. 문서대로 하면 이거는 촛불 시위, 태극기 집회 다 양쪽 어느 쪽이든 폭도화됐을 때는 진압한다 이런 것인데 촛불 시위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일단 왜곡을 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나쁘다 이럽니다. 그 논지는 촛불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건 법 위에 있는 것이다. 이게 혁명 논리입니다. 혁명 논리. 그것은 촛불 혁명 논리입니다. 촛불 혁명은 정의롭다. 그러니까 폭력을 쓰든 말든 그것은 국가 공권력이 탄압하면 안 된다. 진압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죠. 요사이 왜 이렇게 기무사 반군 선동 세력 좌파 정권이 기무사 문건 죄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촛불 시위와 비슷한 시위가 일어나고 그것이 폭력화되었을 때 경찰력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군대가 나와서 질서를 잡아야 하는데 그때 군대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때 군대가 나오면 이거는 쿠데타 모이다, 내란이다 하고 미리 경고를 해두는 것. 그렇게 하여 민간인 시위대가 정권을 접수하는 것. 그 상태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든다 이겁니다. 의심. 그런 의심까지 든다.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이 순간 한민구 국방장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두 사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결단. 그 용기도 아닙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용기입니까? 그러면 1950년 6월 25일 국군이 남침당했을 때 탱크는커녕 장갑차도 몇 대 안 되는 병력으로 200대의 탱크를 앞세운 그 뒤에는 소련군과 중공군이 있고 전투기까지 동원한 일요일 새벽의 남침을 당했을 때 그때 국군이 지금 한민구 장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같았으면 손을 들었겠습니까? 저항을 했겠습니까? 지금 전쟁기념관에 가보면은
전사자 숫자가 통계가 있습니다. 6.25 전에 8,000명 전사했어요. 6.25 중에 약 16만 명의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 5천 명이 대남 도발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서 다시 5천 명이 죽었어요. 그 속에, 그 명단에 한민부, 조현천 두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살아남은 사람이죠. 살아남은 군인은 죽은 군인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